최근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 나서 보겠습니다.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필식!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속에서도 궁금한 종목들 또 감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CTK를 들고 왔습니다. 정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에 1조 6천억 원의 규모를 투자를 해서 이 산업을 좀 키워나가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 당사의 차세대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종목 지금 자리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 플랫폼 쪽으로 본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회사 부분의 관련성으로 지금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생 부분,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부분의 강점 부분, 이것이 결국 이제 SK케미칼을 비롯해서 효성 TNC 등과 같이 지금 ESG 쪽 경영 방침 쪽으로 재활용 부분에 대한 긍정 부분은 발생이 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본업이 바로 화장품 플랫폼 쪽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회사의 기술력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사실 지금 탄력도 부분에서 가격 매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전혀 수급의 매력적인 부분이나 거래량이 전혀 수반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면 동사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 관점에서 스톱,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 부분의 관점을 놓고 본다면 다른 종목 쪽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생분해 쪽 플라스틱 관련성으로는 다른 대형주 쪽 집중해보자라고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CTK 일단은 스톱 의견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정책 모멘텀을 받는 오히려 다른 종목, 더 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한번 기회 잡아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두산 퓨얼셀입니다. 오늘 공시가 전해졌죠. 16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의 10년 장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증권사들의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까지 더해진 하루입니다. 자, 두산 퓨얼셀 오랜만에 또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종목 기회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두산 퓨얼셀 주주분들이나 또는 매수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오는, 그리고 또 뉴스적으로 많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실제로 바로 발전 공기업 쪽의 이 발주 상황들, 그리고 수소법에 대한 통과가 이제는 됐지만 그 부분의 지연 속으로 주가 자체가 수급에 대한 탄력도 없었고 쉬어가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하반기는 계속 이 지연되었던 공기업 쪽 발주 부분, 그리고 동사의 수소법 통과에 의한 성장성 부분, 이것이 그러니까 연료전지 쪽 관련성으로 선박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인프라 확대하는 부분, 그러니까 장착 확대 부분에 대한 수혜 부분이다라고 표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라면 결국 오늘의 이슈를 놓고 정확하게 보면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이제 캐시카우로 좀 깔고 앉아있는 긍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놓고 보면 꼭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윗꼬리 부분에서 이제 언급이 된 것뿐이죠.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 지금 투신이 단기 트레이딩 감점 쪽의 매수가 소량적으로만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일봉상으로 갭을 띄워놓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눌림 매수 쪽으로 나는 두산 퓨얼셀을 좀 잘 보도록 하겠다, 모아가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31,200원 이하 쪽으로 분할 매수 관점 잡자라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은 긍정적인 사인 주셨습니다. 일단은 31,200원 선 이하선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감별해 봤고요. 이전에 주셨던 종목 AS 바로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에 주셨던 웹스, 우리 5% 넘는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난 이틀 동안 강한 시세를 주다가 또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뚜렷한 방향성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제시해 주신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한 구간일까요?
네, 웹스 같은 경우는 두 마리 토끼를 좀 잡고 있죠. 실제적으로 완성차 쪽의 윈도우, 캡슐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점유율 50%로 실적을 좀 가져오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투자 포인트들, 여기서도 결국은 기능성 컴파운드, 그러니까 친환경 플라스틱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자체의 탄력도가 조금 다시 둔화되고 있어서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인 4,100원보다 낮춰서 어제 고점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다시 조차 현재 기준점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3,900원을 목표가를 좀 낮춰서요. 이 부분에 저항이 걸린다면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현재가에서 매도가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올 때 다시 한번 3,900원에 막히는 걸 활용해서 이익 실현하자라고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3,900원 선까지 추세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이익 실현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다른 든든한 수익을 챙겨다 줄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들어봐야겠죠? 네, 오늘의 스캔주는 자동차 관련 쪽으로 지금 부품단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재 쪽 부분의 관련성으로 확산되는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백산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동사는 현대기아차 부분, 특히나 현대차 쪽에 제너시스 쪽에 장착이 된 이후에 내연기관 차량 쪽에 집중되어 있다가 합성피혁 쪽으로 적용 차종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더욱더 테슬라향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조피혁 쪽, 그러니까 합성피혁 쪽 부분이겠죠. 그 부분이 왜 이제 중점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동사에 직접 수혜가 좀 발생이 되냐면 결국 장착되었던 부분이 예를 들자면 천연가죽 요즘 우리 모두 다 좀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안 좋다라는 게 결국 ESG 경영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기차 쪽으로 장착량들이 증가할 때는 이 전기차 쪽의 지금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또다시 한번 공차 중량, 그러니까 경량화 부분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놓고 보면 동사의 합성피혁 쪽이 경량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강점이 있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차량들에 의해서 장착 속도가 증가되고 차종 역시도 증가하는 부분으로 긍정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현재가 이하 쪽으로 눌림 매수를 좀 잡는데요. 오늘 그 부분이 발생되면서 레포트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투신과 연기금이 한 땀 한 땀 이제 매수 시작이라는 관점, 외국인들 역시 이 부분이 이제 합성피혁 쪽이 관련성으로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를 비롯해서 또 몇몇 시크릿 쪽 부분에 대한 테스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 품질 테스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가 이하 쪽으로 눌림 매수를 잡는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11,3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1,300원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돌림 쪽에 반등을 했을 때 매물대가 형성되었던 부분으로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9,3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요. 9,300원의 위치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러니까 갭을 잘 메꿔주면 주가의 탄력도가 강하게 수급이 붙어주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9,300원짜리는 갭을 띄워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지 테스트를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 쪽으로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선 반드시 훼손하지 말아야 될 손절가 9,3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종목 백산 체크해봤습니다. 목표가 11,300원, 손절가 9,300원 설정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필식!